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20, 30대 때는 나갈 때 지갑 하나 들고 나가서 그냥 다 사 먹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이미 바빠. 지현 씨도 봐봐요. 집에서 일단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뭘 많이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들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맞아. 근데 사실 이렇게 과일 도시락하고 뭐 음료며 뭐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 돈도 돈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특히 저희 부부는 예. 이제 같이 위기를 겪으면서 건강을 무조건적으로 챙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싸서 간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이 위기를 겪으면서 건강 때문에 저렇게 바리바리 싸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두 분한테 어떤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네, 사실 저희 부부가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생긴 증상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푹 잤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네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어머나. 네네. 이 근데 이제 알코올성 저만 지방간?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 진짜 큰일 났다 싶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지환 형이나 상렬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움직이는 주막 아닙니까?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지방간이 있어요. 좀 술 좀 컨트롤 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근데 저기 우리 저 지현 동생은 뭐 이거 술 안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니요, 지방간이 그러니까 생겼지? 예전에는 아니 많이 안 먹었- 먹잖아. 지금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이제 챙기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방간이 생겨. 아니 제 주변에도 술 한 방울도 안 먹는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런 게 그게 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맞아요. 상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뭐 대부분 지방간 하면은 지방간 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술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지방간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쵸. 그렇죠. 안 이게 먹는 뭐 거. 나한테 사람만 걸릴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김지현 씨가 진단받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정말 진짜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신에 나쁜 염증을 뿌린다는 거예요. 나쁜 염증이요? 네. 뭐 염증이면 이미 나쁜 거 아닌가요? 염증에 뭐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이런 게 있나요? 그러게.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딱지 생기잖아. 이게 바로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을 막고 근데 내 피부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착한 염증이에요. 그건 네, 네. 딱쟁이지게. 네, 왜냐면 이 상처 부위가 회복이 되면 염증도 사라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염증이죠. 그런데 나쁜 염증은 염증 물질이 계속 우리 몸에 머물고 우리 몸을 계속 잠식해 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에 빵빵빵빵 막 터져요.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소리 없는 핵폭탄.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소리 없이 몸속을 잠식하는 만성염증. 폭주하는 순간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당뇨약, 간장약하고 역류성 식도염약, 이거는 이석증약, 류마티스 내과약, 관절염약, 이거는 정형외과 허리약. 급기야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부르는 만성염증의 폭주. 심하게 말하면 뭐 칼로 이렇게 긁는 것 같고 송곳이로 찌르는 것 같고. 진무계 암살자 만성염증의 위험성을 지금 알아봅니다. 네, 만성염증이 폭주하면 전신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간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만성염증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여기 대부분이 만성염증 상태이실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네. 실제로는 이제 20세 이상 성인의 35%가 만성염증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문제는 만성염증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팡팡팡 터지기 전까지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뭐 시그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뭐 생길 때까지 뭐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만성염증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신호, 즉 골든 시그널을 준비했는데요. 아, 뭘까요? 예, 만성염증의 그 첫 번째 시그널, 바로 피부 노화입니다. 피부 안팎에 이렇게 만성염증이 생기면 피부는 이에 계속 대항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색소를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이 만성화되고 칙칙하게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은 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피부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야지 피부에서 낡은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자꾸 채워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축축 처지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볼 또 다른 골든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끝도 없이 늘어나는 뱃살입니다. 아유 깜짝아. 뱃살입니다. 아유 깜짝아. 놀라셨어요? 아유 깜짝아. 만성염증이 신체의 대사 활동을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착착착 몸에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체지방이 커지면서 뱃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방이 늘어나면 다시 거기에서 염증 물질이 또 나와가지고 만성염증이 더욱 폭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 뭐 사실 조금이라도 위기가 왔을 때 이 만성 염증 폭주를 막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중노년의 공포,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입니다. 실제로 이제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 남성이 더 높네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김지연 씨는 네. 뭔가 이 만성염증과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만성염증 때문에 한번 건강을 잃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그 뒤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쪘던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고 네, 40대 후반보다 이제 더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만성염증을 이겨낸 비법 우리한테 다 풀고 가셔야죠. 아유, 그럼요. 그러면 제가 만성염증 폭주를 막았던 비결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비결은요, 바로 몸에서 활성산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연 씨가 활성산소를 빼냈더니 만성염증도 개선되고 또 피부는 물론이고 몸매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최경희 선생님, 네. 활성산소하고 만성염증이 이게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우선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활성산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 활성산소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산소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걷고 앉고 머리도 쓰고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 또는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장소인 거죠. 그런데 보통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면 뭔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네. 찌꺼기가 나오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입니다.